예, 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저희 의사진행 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정중원 국장의 지시로 청와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건이 작성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청와대 협의와 관련돼서 4대강 사건 처리에 있어서 청와대 협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와 관련된 증거 문건이 하나가 공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코 문제 제기하고 끝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확인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의 지시하에서 이루어졌던 청와대 협의가 라고 하는 이런 4대강 사건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청와대와 협의됐는가와 관련된 첫 번째 증거가 공개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우리 정무위원회가 23일 증인 채택 문제나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오늘은 이 문제를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차 턴키 사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공공산업 아실 겁니다. 어느 수임지가 2009년 4대강 입찰 직전 1차 턴키 공사 직전 8월 3일 날 작성했던 문건과 9월 25일, 28일 날 낙찰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두 개의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쭉 보시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다 9월 25일 날에는 한쪽으로 쭉 맨 첫 번째로 옮겨갑니다. 저 9월 25일 문건에 입찰 참여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결국 낙찰된 업체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낙찰되기 3일 전에 낙찰이 누가 될지를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거기 파란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2차 턴키 공사와 관련된 공사 구간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응찰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받을 것으로 해서 비어 있습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 4대강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회사들이 우리 1차는 담합하고 2차는 그럼 경쟁합시다라고 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차 턴키 공사만이 아니라 2차 턴키 공사를 포함한 4대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업체 간의 담합이 이루어졌고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226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들 4대강 전체 입찰 공사를 1차 턴키 공사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2차 이후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서 1차 4대강 공사 담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2차 턴키 공사를 포함한 4대강 공사 전반에 걸친 건설사의 담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전반으로 담합조사를 확대할, 직권조사를 확대할 용의가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도 그렇게 은폐시켜 오신 분이 하실 리가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문건을 좀 봐주십시오. 들러리 1차 턴키 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심사보고서에 원래 의결서와 심사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심사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심사보고서 173쪽에 공구 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 참여 합의를 각 실행하였다라고 해서 형식적 입찰 참여가 있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서 70쪽에 보면 형식적 입찰 참여 내용이 빠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사보고서 226쪽에 보면 기본 합의와 실행 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의결서에 보면 여기서 실행 합의 부분이 빠집니다. 이걸 왜 하냐?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적용법규를 3호와 8호로 3호
8호를 적용해야 되는데 3호로 변경하면서 8호에 적시되어 있는 8호에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낙찰이 아니라 낙찰한 데뿐만 아니라 들러리 입찰한 곳의 매출액조차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주려고 하니까 이 들러리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심사보고서상에 적시되어 있던 내용들, 그들의 담합 공조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다 삭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공정위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통째로 다 날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러시겠죠? 네, 아니,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 제 말씀도 들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자, 저렇게 기껏 조사해 놓은 것을 의결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자,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초에 썼던 심사보고서부터 주심의 의견서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의결서,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의 일부를 삭제한 상태로 준 것 이외에 도대체 주무 담당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어떻게 부도덕하게 건설사의 과징금을 깎아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소비자보호원장 관련해서요. 소비자보호원장 공모 지원 자격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모르시죠? 소비자 문제 및 정책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면접을 받았습니다. 이 면접 심사표를 저희 의원실에서 열람했습니다. 지금 정 대표 원장의 점수가 소비자 문제 관련 부분에서 최하위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장의 공모자격의 첫 번째가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인데 그 점에서 당연히 소비자 문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검찰에 맡겨주셔서 수사검사로서 유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냐? 정중원 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검찰국 상임위원을 소비자 원장으로 배려하고 검찰국 쪽으로 배려하고 이 4대강 은폐 과정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카르텔 총괄국장으로 임명한 정중원 국장에게 상임위원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점수표상으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원장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따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십시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추상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비자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소비자원 자체 직원들의 대표도 뽑고 소비자 단체의 대표도 뽑고 공익대표, 학계대표 여기서 10여 명이 10명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10명 정도가 지금 점수를 지금 소비자 뭘 했느냐 뭐 했느냐 하는 각 점수를 또 매겨서 그걸 종합 점수를 해서 종합 점수를 나래비를 세웁니다. 지금 정 대표 원장은 그 종합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재청 요청을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마지막으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